그러니까 이 사진이 조작된 걸로 보인다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네, 알지 무죄가 못했다. 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결과와는 정확히 정반대의 판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죄명에 비해서 다소 좀 중형이 선고됐던 부분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사실상 2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반전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증언만을 남겼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발언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냐 아니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냐를 봤을 때 내가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어떤 인식의 영역이다. 나의 생각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인지의 영역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집회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장 음성도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뭐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요. 자, 박서영 기자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 판결이 미칠 정치권 영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전략이 더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더 굳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제 본인의 그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 처음부터 이제 계속되어 왔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이 여기서 파면된다.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선상의 경쟁도 사실상 없게 되고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선은 없고 현 체제 유지되는 건데요. 네. 대신 양 진영 간의 충돌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군요. 예, 각하라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 이 소송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선거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러니까 의견을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고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가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각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재판부가 주문을 읽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정에 출석해 있을 텐데 곧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법정 앞에 도열을 해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가 앉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재판정에서 곧 내려와서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또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 전에 그렇다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임주혜 변호사께서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눠 보았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은 1심 재판부 역시도 인지의 영역으로 보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달라졌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발언의 취지가 달리 해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진에 대해서 다른 단체 사진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인데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일반 선거인단이 느끼기에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요. 원본 사진은 단체 사진으로서 10명이 서거나 앉아있는 사진인데 이 중에 4명만 따로 떼어서 사진을 제시한 것은 조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서 이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실 핵심적인 또 쟁점으로 보자면 결국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있었느냐 부분인데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때도 근거로 들었던 것이 국토부의 공문이었는데 해당 공문에는 어떤 근거가 되는 변경이 가능한 근거되는 조문은 있었지만 어쨌든 성남시의 재량적인 내용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이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은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3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의 내용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담겨 있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네, 없이 지금 변경을 해줬다는